안녕하십니까. AI PD 문단열입니다. 영상 PD 제가이기도 하지만, AI의 프롬프트 디자인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우연히도 이름이 또 PD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로,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냐? 제가 설계한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위해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요즘 말로 개꿀, 그런 봇을, 어,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법, 그 봇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그냥 링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이거 그냥, 무료로 공개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능이 제한되느냐 아니요, 뭐 완전 쓸만한 거를 이제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냐 하면요, 사다리 Problem Analyze and Cracker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기다가 그냥 문제를 쓰시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이 GPT 같은 생성 AI들은 그 어떤 문제를 입력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언을 빵 하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언의 그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조언을 꽝 하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조언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일단 제안해요. 프레임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틀이죠. 영어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사실은 이 생성형 AI를 다룰 때 이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굉장히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이 문제를 보고, 야, 그런 문제라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가 있어. 그걸 내가 제안할게.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제안하게 만들었고요. 그 제안한 것 중에 골라서 그걸로 그러면 해결해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해. 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바로 그냥 그러려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조언을 팍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맥락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주는 조언은 별로 쓸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얘기하는 그 요청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위에서 이제 분석하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이제 좌표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그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그런 분야의 일이라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해요. 이렇게 보면 PDCA, Plan, Do, Check, Act. 이게 뭐냐면, 자, 계획 세운다, 해본다, 이제 체크, 점검해본다, 다시 해본다. 요 사이클로 가는 거. 그 다음 스왓 분석, 이거 경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 그러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딱 4개로 이렇게 도표로 나눠가지고 분석하는 방식.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사무 공간의 흐름과 동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이런 방식. 뭐, 그다음 스캠퍼라고 되게 전문적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아시진 못할 텐데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설해 보라고 그러면 돼요. 이해관계자 분석.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까? 그러니까 사무실 인테리어 바꿔야 돼라고 하는 건 아무 맥락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 맥락 없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틀을 제안하는 거예요. 카이젠. 이건 이제 도요다에서 나온 건데, 해보고 개선, 해보고 개선, 해보고 개선, 공간 활용도 분석,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이해관계자 분석. 여기 내가 흥미 있다고 생각하면, 자, 5번으로 해봐. 번으로 상세 작성, 상세 제안 해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을 받고 그 틀 중에 골라서 요걸로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조금 막막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문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떨어졌어. 그러면 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일반 AI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인테리어 바꿔야 돼. 그러면 일반 AI는 맥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물에 물 탄 소리 그냥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고려하고 저걸 고려하고 뭐 그다음 뭐 이 환경과의 이 조화도 고려하고 뭐 이렇게 뭐 통풍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하거든. 근데 얘는 전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식별하라. 이래서 직원, 경영진, 고객 방문, 청소부, IT 담당자, 역할 관심사 이런 거 아니냐. 이해관계자 니즈 우선순위 파악해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힘들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굉장히 쓸만하게 전문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일잘러 이 AI를 사용하는 일잘러의 그 정말 숨어있는 치트키가 뭐냐 이건 진짜예요. 뭐냐면요 프레임워크로 일을 시켜야 돼 얘한테. 그러니까 땅땅땅땅 이걸로 해봐. 자, 전혀 다른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초등 3학년에게 열역학을 설명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하겠나. 이런 거 좀 난감한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내일 가서 저기 특별 강의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일반적인 AI의 일반적인 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품질이 그때그때 또 다르거든. 근데 얘는 전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설명 방법, 네, 학문이야, 시작하고, 네, 답을 얘도 이제 바로 주네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잔소리 한번 하면 돼요. 잔소리 한번 하면 돼요. 네, 잔소리 할게요. 자, 그게 아니고, 프레임워크를 제안부터 해야지. 뭐 이런 짓 잘 하니까 이때는 뭐 그냥 딱 바로 잡아주면 돼요. 자, 프레임워크 제안하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교육적 방법론에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거예요. 그죠? 네, 나오죠? 네, 피라미드 원칙, 핵심 아이디어, 이유, 예시, 결론 수는 핵심 아이디어, 이유, 예시, 결론. 자,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여. 이유, 그래, 뜨거운 차가 식고,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 파인만 학습법. 아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언어로 설명하고, 아이가 직접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눈높이 맞춰 설명하고, 애한테,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해해서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5E 학습 모델. 요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engage, 흥미유도. 그 다음, E가 5개. explore, 탐색하게 하고, explain, 설명하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주고 하는 방식이지. 이게 되게 교육적이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비유, 이야기, 기법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는 가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돼요. 예, 그 프레임워크를 설명해봐.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들면 쓰면 되죠. 이거 지금 3번으로 해볼게요. 3번으로 작성해봐. 예. 자, 이렇게 하면 네, 3번으로 작성해봐. 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연력학 설명 5E 학습 모델 적용하겠습니다. 이거 뭐 가르치시는 분, 뭔가 가르치셔야 되면요. 어른 가르치든 애들 가르치든 강사가 직업인 분들, 강의가 직업 중에 그 작업 중에 하나인 분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거가. 자, 이렇죠? 자, 인게이지 나오고 익스플로어 탐색. 그래서 열이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인게이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 이거를 가지고 직접 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 그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가 explain. 그다음 그제서야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교실에서는 그 원리부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죽으려고 그러지. 근데 이건 뭐냐면 일단 관심 끌고 손으로 해본 다음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elaborate 확장하고 마지막에 가서 evaluate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업무적인 거 해볼까요? 좀 막연할 때 무조건 얘한테 얘기하면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 안 하든지 말 안 들을 때는 프레임워크 제안해야지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이번에는 자 뭘까요? 회사에서 신사업 회사에서 신사업을 알아보려고 해. 그런데 막연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프레임워크를 이제 신사업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로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접근해야 될까?
처음에 나오는 PAQ 분석, 이거는요, 제가 그냥 얘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요청을 우선 이제 얘가 먼저 해석을 해보고 이제 어떤 거를 프레임워크를 제안할지를 생각하도록 얘가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설계를 했어요. 프롬프트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블루오션 전략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패스텔 분석으로 가라.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al, Legal. 이거 뭐냐면요. 신사업을 할 때 신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 패스텔이라는 요소가 있다.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 environment,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법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분석을 해라. 3C, company, customer, competitor. 그래서 뭐 우리 회사나 고객이나 아니면 경쟁자 위주로 분석을 해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스워트 분석도 나오죠. 항상 나와요. 그다음에 안소프트 매트릭스. 이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린 스타트 방법론, 린 최소 비용으로 빠르게 실험하고 이렇게 린하게 가는 거죠. 거하게 막 벌려가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MVP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럴듯한 거, 그러니까 최소 기능 가진 것만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 린 스타트 방법론. 그러면 린 스타트 방법론으로 가자. 자, 7번이 좋겠다. 무슨 사업 할까요? 우리 MG 세대. 아이고. MG를 위한 노래방 사업으로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이제 7번 프레임워크를 적용해가지고 얘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이 윗분들한테도요. 이거는 린 스타트 방법론으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면 스와트 분석 해봤습니다. 이게 그건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은 저 위에 나오는 여기 이거 생각나시죠? 네, 패스텔 분석. 네, 이것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패스텔 분석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y, environmental, legal 이렇게 패스텔 분석한다 그러면 얘가 GPT가 패스텔 분석을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자, 최소 기능 제품 개발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 제안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가지고 사업 계획서가 됩니까? 여기서 훨씬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1, 2, 3, 4번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4번 상세하게 3천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자세하게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결론까지 무지하게 잘 만들어주죠. 자, 제가 직접 설계해서 저도 쓰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거 항상 써요. 업무에서 좀 막연할 때는 얘한테 이렇게 프레임워크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 차원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프레임워크 그 분야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유명합니다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다가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차원,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이제 사실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차원은 이런 거예요. 패스텔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처음부터 이번에 알게 됐으면 일반 화면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GPT 화면이나 클로드 화면에서도, 나 뭐뭐 하려고 해. 패스텔로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패스텔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있죠. 이게 치트키가 돼서 패스텔 분석 방식대로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의 대답하고는 퀄이 하늘과 땅 차이. 이거는 진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차원, 오늘 지금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차원으로 이제 일단 하실 수 있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방식에 프레임워크 이름을 붙여.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서 쓰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ABC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얘한테 미리 알려줘요. 그거를 이제 봇에다가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죠.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어떤 이제 소재가 나왔을 때, 야, 그거 ABC로 해. ABC로 해. 나하고 얘만 알고 있는 이제 암호가 되는 거죠. 진짜 치트키죠. 그러니까 뭐 해서 기승전결 어떻게 해서 어떤 포맷을 따라서 이런 길고 긴 잔소리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하고 약속하면 그냥 ABC로 해줘. 그러면 얘가 ABC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봇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GPT 같은 GPT-S로 훈련시키는 거고, 그 훈련시키는 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한 2달 정도 배우시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고 나만을 위한 봇을 내 직업을 위한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Problem Analyze and Cracker. 일단 요거는 아마 꿀일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쓰시고 계세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은 요거 선물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봇 선물 에이전트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만든 에이전트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료하고 링크는 밑에다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보시고 댓글에다가 피드백 좀 주시고요. 좋다 나쁘다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보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에이전트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척덕하고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전문적인 거 만드는 거 금방 만들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